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2월 3일 첫 거래일이 마감되었습니다. 다행이죠? 미증시가 우리 연휴 내내 좀 잘 올라와서 오늘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쳐 주었는데 사실 좀 다행이긴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다지기를 우리나라 지수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하지만 역시 미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이 주가 지수, 미국 선물 지수도 꽤 밀리고 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이 미국 증시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세요. 이 일반 종목들이 뭐 1, 2%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수 전체가 막 1, 2% 이상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변동폭이 큰 이런 시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HLB를 매일 살펴보면서 절대 지수를 무시할 수 없죠. 물론 지수하고 상관없이 내 종목만 잘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오늘 갭을 띄워놓고 출발을 했죠. 지수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내일이 금요일인데다가 또 하루 정도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V자 반등이 되기보다는 이런 형태를 좀 취하지 않을까. 그죠? 급등했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좀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월봉 차트에서는 예전에 중요한 변곡점 깼다가 이제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움직이는 기관 외인들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기관 외인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역시 우리나라 증시가 다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엔 이렇게 좀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좋아졌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죠. 바닥에서 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코닥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갔죠. 사실 코닥 시장 같은 경우가 예전에 비하면 거래량이 좀 말도 안 되게 꽤 줄어 있어요. 좀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도 좀 예전에 좀 왔고 활기찬 시장에 비해선 꾸준히 줄어가는 입장인데 자,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이 평균 정도의 거래량이 생기긴 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좀 활성화되거나 조금 이 불을 뿜는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증시가 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증시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들이고 공매도 체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공매도 체크와 지켜줄 자리 추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죠. 3월쯤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코비박은 4월쯤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점점 베트남 정부 또 보건부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죠. 항상 뉴스나 이런 기사들은 참조사항 보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너무 맹신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다음 달이면 출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추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월봉의 첫 시작이자 하루 마감했고 일단 60개선 못 떨어졌죠. 꼬리가 딱 여기 맞고 떨어졌습니다.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추세 전환을 아직 못 해주고 있죠. 예전에 한번 전환했다가 시장으로 다시 무너졌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전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인 게 맞고 완벽하게 추세가 틀어졌다고 돌아섰다고 보긴 힘듭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잘 보는 241선 기준으로 240 처음에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이때 깼고 쭉 밀려서 옆으로 가길 바랬는데 지수 무너지면서 한 번 더 깊게 2단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해 놓고 한 번 더 상승하고 쭉 하락한 거죠. 자, 21선 찍었습니다. 보통 황금일선이 21선을 찍고 주식이 하나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21선 돌파와 함께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아직 대량 거래가 떠지지 않고 있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거래량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그날 또 계속 뛰어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역시 아직은 옆으로 가는 시간이 걸려 보이는 차트입니다. 투자자금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그 기관이 좀 어떤 이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고 금층 투자에 좀 매도를 했죠. 외국인 기관 개인 매수세에 있고 외인들이 좀 꾸준히 사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공매도는 줄지 않죠. 공매도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9%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대차 거래를 좀 챙겨드렸었는데 이 대차 거래 상한폭이 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신규 수량 대비 상한 수량이 꽤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상한에 대한 수량이 외국인의 매수세나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시 공매도는 뭐 8, 9%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오늘도 역시 9%대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HLB나 셀트리온 같은 그룹주들은 코스닥 150에 속해 있으면서 공매도가 허용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꾸준히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보면 역시 5% 나오고 있죠. 4, 5%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 대차거래 부분이 보시게 되면 상한 수량이 꽤 있어요. 그죠? 꾸준히 있죠. 이 얘기는 아무래도 밑에서 하단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공매도가 좀 상한을 하면서 좀 상한 수량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월봉 20km 밑에 있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한 달 쉬고 다음 달 올라갈 수 있는, 즉 3월 달에 나눠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지 않나 싶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직 추세전은 못 해놨죠. 하지만 웬만큼 이제 밀린 만큼 밀린 좀 바닥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섣불리 누구나 다 이 바닥 가격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241선 기준으로 많이 깼었고 다시 한번 깊게 밀어놨는데 단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좀 빠르게 급등해 주거나 이러기 위해선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까지 거래량이 거의 없죠. 여기서 바로 좀 대량 거래, 앞에 있는 거 정도를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을 때 비로소 급등할 수 있고, 오늘 갭을 띄웠기 때문에 물론 뭐 내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갭 띄운 만큼은 5일선이 꺾이고 올라가면서 좀 메꿔주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도했죠. 꽤 오랫동안 매수했어요. 매수를 했다가 첫 매도가 있었고 개인 그러니까 기관도 오랫동안 매수했다가 이제 매도를 했는데 크게 원체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은 좀 힘든 것 같고, 어쨌거나 좀 더 올라갔을 때 어떤 이런 걸 기준으로 바닥 부분에서 밑에서 매수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나노전의 3대 주주가 넥스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예전에 많이 올라왔죠. 보통 저점이 3,500원에서 고점이 38,000원 옆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20개월선 찍고 잘 돌아나가 주면 뭐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지만 20개월선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혹시 반등해서 이전 고점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예전에 이런 부분을 많이 선반영해 두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HLB 제약인데요. 20개선 깬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많이 밀렸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왔나 있지 않나 싶고, 사실 HLB 제약을 좀 보면 전혀 추세는 틀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HLB나 HLB 생명과학도 그렇지만 추세가 우하향인권에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추세가 깨져 있고, 물론 뭐 HLB 제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제약주들이 그렇고, 일봉에서 보면 241선 기준으로 한번 밑으로 크게 출렁인 거죠. 이때를 기준으로 옆으로 가다 출렁했습니다. 이때 241선의 위치가 꽤 많이 깨질 때 위치가 월봉에서 높을 때도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좀 낮을 때 생기거나 옆으로 가거나 반등해주면 이럴 때 좀 좋은 기회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더 추가 매수하거나 이럴 땐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우리나라 지수가 좀 돌아서야 되겠죠. 오늘 하루 돌아선 거는 완벽하게 턴이 됐다고 보긴 힘들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보긴 힘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때 변화가 좀 생겨서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240원대 이런 거래량이 터져도 월봉에서 추세, 즉 장기적인 추세가 우하향이면 이 추세에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무너진 거니까 시간이 꽤 오랫동안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 매동에 살펴보면 일단 HL제약 같은 게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입장이고, 넥스 사이언스 약간 혼조세죠. 며칠간 외국인들이 모았다가 이렇게 팔고 나가는 자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패턴은 사실은 뭐 하루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약간 장기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샀다고 그래서 뭐 엄청 올라가겠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차트의 추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하향인 거죠. 이렇게 멈춰주고 돌아나가야 되니까 V자 반등을 할 수 있긴 해도 역시나 시간은 꽤 오래 걸려 보입니다. 자, HLB 테라피텍스가 월봉에서 아직 이전 저점 근처에서 놀고 있죠. 꽤 이제 바닥권이고, 주봉에서는 5선회복 돌파 한착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바닥 가격이죠. 일봉에서는 이제 5일선 근처로 한번 밀릴 것 같아요. 그죠? 5일선 밀렸다 돌아갈 것 같고,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죠. 역시나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빵 터진 다음에 눌림목 주고 이럴 때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보고, 아직은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 있어서 옆으로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싶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노터스입니다. 인수가 됐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20개월선 가격 26,000원대인데 지금 아슬아슬하죠. 지금 돌파해줄까 말까. 추세는 약간은 아슬아슬 상태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저번 20선 깬 게 뼈 아프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다시 20선 돌파 안착 5선까지 지켜주고 나가야 다시 돌아나갈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옆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최초에 240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깼죠 이렇게. 자 깨놓고 이제 거량이 없어서 순간 이렇게 V자 반등하기보다는 역시 돌파 안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옆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신규 진입하는 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기준이 꽤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파워를 보면 월봉에서 2층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죠. 20개월선 이제 5개월선 위에도 올라탔습니다. 중기 추세를 말해주는 주봉에서도 깔끔하게 완벽하게 5선 위에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20선 5선만 깨지 않으면 손절 라인 5선 잡고 대응하는 게 맞고 HLB나 HB 생명과학도 반드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하향했을 때 지금 전체로 거래량이 없는데 압도적인 앞에 있는 걸 다 잡으면 어제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고 대량 거래 터질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며칠 기다렸다가 이렇게 21선 이런 데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추후에 아마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사실 HLB 파워가 될 확률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이틀가 좀 사모았죠. 개인이 계속 홀로 매도하고 있고 로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 매도 수견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고 20개선 돌파해더라도 깨면 바로 손절.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꾸준히 모아가겠다는 분들은 매달 뭐 월급 타서 아니면 적금식으로다가 뭐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큰 해당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단기나 스윙을 했을 땐 반드시 추세를 이해해야 되고 어느 자리를 깨면 내가 손절하고 대응할 건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루하루 꼼꼼히 종가 체크해보고 마감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